여러분을 모시고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하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저한테도 전달해지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깨끗한 서울시가 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환경 공무관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고생하신 우리 조합원님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우리 더욱더 열심히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도 좀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지금 마음속으로는 매우 고무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현정 의원님께서 그 염원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도인가 그 정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 환경미화원을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 동안 일체 움직임이 없었죠. 그 2016년도에 국회 환노위 그 의원실하고 그 행안위 그쪽을 방문을 해서 환경미화원의 신분 전환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고 2018년도에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가 된 아래에 묻혀있는 우리의 의견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오현정 의원님. 청소 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장점이 들었고 그거의 더 큰 문제는 법적인 검토가 생각외로 너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어찌 보면 청소라는 분야는 저희가 매일 접하는 분야거든요. 매일 접하는데 논의는 하지 않았다. 도시가 어느 정도 계속 깨끗한 상태, 어느 정도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만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는 분들의 노력. 도시의 역사에서 보건위생이 강조됐던 부분들은 청소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환경미화 업무는 대표적인 국가가 행하는 공공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바라보는 많은 시선 중에 환경미화 업무는 유령이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환경 공무관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환합시다라는 차원의 논의를 떠나서 환경미화 업무를 과연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느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공무관들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공무원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아는 영역들도 존재할 텐데 이런 영역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큰 변화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청소 업무는 대표적인 위험의 외주화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국가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미화 업무는 그 업무 자체로서 공공성이 있는 영역이고요.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버려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걸 생각합니다. 민간 위탁의 범위를 좀 조정을 하고 환경미화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다시 한번은 검토를 해야 민간 위탁을 하지 말자 이 얘기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환경미화 업무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환경공무관에 대한 신분을 한번 전환시켜 보는 것도 논의가 아니라 실증을 한번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환경미화 업무는 빚이라는 유령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쉬시고 사람들이 쉴 때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건 도시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누군가 수행을 해야 된다면 그 의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확실한 신분을 보장을 하고 이 청소 행정과 청소 업무를 바라보고 있는 일선에서의 시민들과 그리고 또 이 행정가들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가 주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저임금, 임금 열악한 산재 이런 것보다도 기여하다. 그 다음에 자부심, 안정된 청소부, 청소노동자, 환경미화원, 환경공무직, 환경공무관으로 올라왔던 이 변화되는 흐름은 환경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 담당 공무관들에게 상당히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용역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잦은 교체, 그에 따르는 고용 불안, 신분 불안 이런 문제였거든요. 저희가 최근 통계는 50kg 정도, 우리 몸무게 정도를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는 약 6천여 명이 있는데 3,600명 정도는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정립이 되면은 환경지구를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을 아까 말씀하셨던 각 개별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청소 쪽 환경 미화를 담당하시는 공무관이 2,566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배달 종사자, 택배 업무, 예 그리고 뭐 아이 돌보미 그리고 이제 장애 요양보호사 뭐 이런 돌봄 교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보건의료 종사자 그리고 뭐 운전 종사자 이런 분들이 필수 노동자라고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런 그 필수 노동자 분들이 소중함이 더 이제 깨우치게 되신 11월 19일부터 필수 종사자 노동보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16일 날 그러니까 지난 16일 날에는 그 국무회의 통해 가지고 시행령이 의결됐거든요. 환경 공무관님들 또 필수 노동자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무관님들은 근로자 하시잖아요. 근로자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그 단체 교섭의 상대 특수 형태의 고용 종사자는 근로자하고 유사하게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위 말해서 3.3%를 떼고 이 근로자성이 부정돼서 그 산재보험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보험도 이번에 그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숨은 노고가 있기에 이제 사회가 안전망이 유지되고 지탱되는 거고.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환경 미화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뭐 신분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오늘 토론해 주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